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생태계와 상호작용 단원의 이제 군집에서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으로 이 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군집의 특성과 이제 군집의 종류 그리고 군집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변해가는 천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군집 내에서 개체군 간의 이제 상호작용의 종류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군집 단원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군집은 다양한 생물 종의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들이 이렇게 살면서 개체군 간에 서로 뭐 잡아먹는다거나 잡아먹힌다거나 아니면은 서로 막 경쟁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호작용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 우리 교과서 176쪽부터 177쪽까지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군집 안에서 이제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개체군들은 각각 다른 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다른 종 사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를 항상 유념해 두고 우리가 앞에 단원인 개체군 단원에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뭐 텃세라던가 리더제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요때 이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같은 개체군이라면은 같은 종을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을 얘기했다면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종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다. 요거를 차이점을 잘 생각하고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가지 상호작용 중에 첫 번째로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쟁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걸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싸운다는 얘기는 둘의 목표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생태계 안에서는 어떤 때 경쟁이 일어나느냐? 얘네 둘의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생태적 지위는 먹이 지위, 공간 지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얘기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먹이를 이제 가지고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서식지, 공간을 두고 경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간 경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예시로 우리 교과서에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을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집신벌레는 둘 다 같은 과 안에, 집신벌레 과 안에 속하는 다른 종의 집신벌레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집신벌레 같지만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종입니다. 자, 그래프 왼쪽 그래프는 두 종을 따로 배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공간에서 분리해서 배양할 때 보시면 우리가 앞에 개체군의 생장 곡선 할 때 배웠던 것처럼 S자형 생장 곡선을 그리면서 각각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집신벌레를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배양을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애기 집신벌레는 뭐 물론 S자형 곡선을 그리기는 합니다. 근데 왼쪽의 그래프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개체수가 좀 줄어든 거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집신벌레는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가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훅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얘네 둘이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먹이나 공간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했는데, 아, 집신벌레가 적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두 종 모두 보면은 원래의 따로 배양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각각 다 개체수가 약간씩 감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확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경쟁에서 이기든 지든 에너지를 그만큼 소모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긴 종도 이렇게 개체수가 감소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한쪽 종이 완전히 경쟁에서 밀려나서 도태되는 경우, 도태돼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쟁 배타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배타라는 말은 우리가 뭐 배타적이다 뭐 요런 얘기 쓰죠. 뭔가 이렇게 배척하고 막 요럴 때 배타적이다 요런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경쟁에서 밀려나서 배타되었다. 그래서 서식지에서 사라졌다, 도태됐다 요런 경우에 경쟁 배타가 작용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쟁 배타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 이제 알아두시고요. 물론 이렇게 완전히 한쪽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고 이제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두 종에게 모두 다 경쟁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개체군이 이렇게 각각 다 감소하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쟁의 예시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쟁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각각 다 손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체군들은 이렇게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각각 약간 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생활 공간이나 먹이를 좀 분리해가지고 경쟁을 피하려고 나타내는 행동 패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서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나눈다. 서식지를. 그래서 서식지를 나누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말로는 나누어 살기라고도 하고요. 혹은 생태적 지위 분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경쟁처럼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경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생활 공간 혹은 먹이 혹은 뭐 활동 시간이나 혹은 시기를 달리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산란 시기를 달리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경쟁을 피하는 현상을 분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예시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북아메리카의 솔새와 이제 피라미와 은어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솔새는 역시 얘네들도요. 같은 솔새과 안에는 속하지만은 서로 다른 종입니다. 자, 각각 서로 다른 종의 솔새라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다른 종의 솔새들이 한 나무 안에서 이렇게 살기는 하지만은 서로 맨날 먹이랑 공간 때문에 싸우면 각자 다 손해잖아요. 그래서 너네는 여기 바깥쪽 나무의 바깥쪽에 살아라. 우리는 여기 안쪽에 살게. 너네는 나무 위쪽에 살아라. 우리는 아래쪽에 살게. 이런 식으로 각각 서식 공간을 나눠 가지고 서로 이제 생태적 지위를 다르게끔 나누는 이런 예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서의 예시고요. 자, 그리고 피라미와 은어의 관계는 자, 둘 다 이제 물고기고요. 각각 이제 서로 피라미나 은어가 없으면은 이 강이나 이제 하천의 중앙 부분과 뭐 가장자리 이런 거 상관없이 얘네들이 살면서 먹이나 뭐 이런 거를 먹으면서 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같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피라미가 이렇게 강의 가장자리로 가서 살고요. 그리고 은어는 이제 가운데로 와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은어가 없으면 피라미가 여기 가운데서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먹이들을 먹으면서 살 텐데 이제 은어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싸우지 않고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공간을 다르게 한 거죠. 그러면서 먹이도 이제 피라미는 가장자리에서 곤충을 주로 먹고 살고 은어는 가운데에서 녹조류를 주로 먹고 살고 이런 식으로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서로 다르게 해서 경쟁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이제 분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상호작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생이고요. 공생은 말 그대로 같이 산다. 같이 밀접하게 같이 생활하는 그런 관계를 공생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공생은 다시 얘네들이 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편리 공생이랑 그리고 상리 공생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로 편리 공생 같은 경우는 한쪽만 이득이다. 요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사는데 한쪽은 이득을 얻어요. 근데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익도 손해도 없는, 아무런 딱히 큰 영향이 없는 그런 관계예요. 예시를 보시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지금 빨판상어와 거북이가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어요. 자, 빨판상어는 이렇게 다른 커다란 뭐 고래나 상어 혹은 여기 거북이와 같이 이런 큰 생물들에 붙어가지고 생활하는 애들이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좀 보호를 받고 서식처를 제공받는 그런 이득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뭐 거북이 입장에서 딱히 얘네가 붙어 있다고 해서 뭐 헤엄치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먹이를 뺏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딱히 이득을 얻는 것도 없어. 그래서 이 거북이 입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 편리 공생이라고 해요. 뭐 마찬가지 빨판상어와 뭐 고래의 관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비슷하게 예시로 나와 있는 게 혹등고래와 따개비 역시 고래의 몸 표면에 따개비들이 막 이렇게 붙어서 살면서 따개비들은 이제 서식처를 제공을 받는 이득을 보죠. 하지만 고래 입장에서는 딱히 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역시 편리 공생이고요. 자, 그리고 해삼과 수미고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해삼은 어떤 생물인지 아시죠? 이제 바다 안에 약간 이렇게 꾸물꾸물하게 우리가 씨 쿠쿰버, 오이 바다 오이라고 영어로도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런 생물이 있습니다. 이제 얘가 해삼인데요. 이 수미고기는 해삼의 항문, 똥구멍이죠. 항문 속에서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숨어서 사는 물고기를 이제 수미고기라고 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살면서 얘는 이제 서식처를 제공을 받으니까 자,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수미고기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근데 이제 해삼 입장에서는 딱히 뭐 수미고기로부터 이득 보는 게 없죠. 뭐 물론 일부 해석에서는 수미고기가 들락날락 이렇게 거리면서 그 물이 이제 순환되기 때문에 해삼 입장에서도 뭐 호흡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콕 집어서 좀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어서 그런지 편리 공생의 예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실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예시들이 뭐 칼처럼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해삼한테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지문에 나와 있는 그런 현상이나 이제 사례들을 잘 읽고 거기에서 물어보는 게 뭔가 요거를 잘 해석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편리 공생은 한쪽만 이득을 얻고 다른 쪽은 아무 이익도 손해도 없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양쪽 다 이득인 경우에는 상리 공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자 써가지고 서로 둘 다 이득이다. 자, 그러면 모두 이득을 얻는 관계 예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흰동가리와 말미잘, 콩과식물과 뭐 뿌리옥 박테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곤충과 꽃을 생각하면은 곤충은 꽃에 이제
꿀을 빨면서 이제 먹이를 얻고요. 꽃은 곤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서로 이득이죠. 그리고 개미와 진딧물 역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개미는 이제 진딧물로부터 이제 먹이를 제공을 받고 개미가 진딧물을 보호해주고 이런 서로 도와주면서 이득인 관계. 이게 상리공생입니다. 자, 흰 동가리와 말미잘은 여러분 사진을 딱 보시면 왠지 좀 반가운 물고기가 있죠? 요거 우리가 니모를 찾아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니모라고 흔히 부르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의 이제 원래 명칭은 흰 동가리입니다. 그래서 흰 동가리들은 말미잘들 속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숨어서 살면서 이제 서식처를 이제 제공을 받고 그리고 주변에서 오는 그 천적으로부터 이제 보호도 받습니다. 그래서 서식처 제공받고 이제 보호받는다라는 그런 점에서 흰동가리들은 이제 이득인 거죠. 그러면은 말미잘은 뭐가 이득이냐? 말미잘은 이제 흰동가리가 여기 주변에 있는 막 찌꺼기들 같은 거를 이제 먹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죽은 말미잘 요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또 해줍니다. 그리고 이 흰동가리를 보고 이제 유인이 된 그런 먹이를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득이 있어서 이제 서로 이득인 관계. 그래서 상리공생의 예시로 흰동가리와 말미잘이 같이 자주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콩과 식물과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는 어떤 관계냐?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이제 질소 순환을 얘기를 할 때, 또 얘네들이 등장을 할 건데요. 네, 일반 식물들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질소를 다른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바꿔야 이 질소 원소 자체를 단백질 합성하거나 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과 같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세균이 바로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 요 세균들입니다. 뿌리혹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세균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세균들이 그냥 토양에 살 수도 있지만은, 콩과 식물의 뿌리 안에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 식물한테서 서식처를 제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박테리아가 막 이렇게 증식을 하면서 이렇게 뿌리에 부풀어 오르는 혹과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얘네들은 콩과 식물한테 서식처를 제공을 받으면서 여기서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 식물 입장에서는 암모늄 이온을 얘네한테 바로 이제 제공을 받으면서 질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 콩과 식물한테 주로 이런 뿌리혹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콩과 식물과 이 뿌리혹 박테리아를 이제 상리공생의 예시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리공생의 예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이 같이 사는데 한쪽만 이득이면은 편리공생, 둘 다 이득이면 상리공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같이 사는데 한쪽이 이득을 보지만 다른 한쪽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공생이 아니라 기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해를 주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공생이 아니라 기생이에요. 기생. 자, 그래서 기생은 흔히 우리가 아는 기생생물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회충, 요충 요런 생물의 몸 속에 거주하면서 양분을 샥샥 빨아먹는 기생충이나 아니면 뭐 몸 표면에 붙어서 사는 애들도 있죠. 벼룩처럼 이렇게 멍멍이 털 표면에 이렇게 숨어서 살면서 각질이나 아니면 피를 빨아먹거나 하면서 양분을 섭취하는 요런 벼룩 뭐 요런 애들이 다 기생생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식물들 중에도 기생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기생을 하면서 다른 나무가 이렇게 만든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그런 겨우살이 같은 애들이 기생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쪽은 이제 양분을 제공을 받으니까 이득이죠. 하지만 양분을 뺏기는 쪽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해를 입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는 기생이라고 한다. 자,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공생하고 헷갈리시면은 안 돼요. 공생은 피해 입는 쪽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상호작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호작용 역시 한쪽은 이득이고 한쪽은 피해를 입는 그런 관계인데요. 근데 얘네들이 딱 붙어서 같이 살지는 않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포식과 피식이라고 하는 관계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포식과 피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잡아먹는 포식자와 잡아먹히는 피식자로 이루어져 있는 상호작용이고요. 이때 우리가 보통 포식자를 피식자의 뭐 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는 많이 보셨고 아실 테니까 뭐 크게 설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치타가 이렇게 톰슨 가젤을 이제 피식자를 잡아먹으려고 포식자가 다가가는 이런 사진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단원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을 얘기할 때 눈신토끼와 스라소니를 예시로 들면서 그 그래프가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서로 먹이사슬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피식자가 증가하면 그러면 먹이가 많아졌으니까 포식자가 증가하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피식자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개체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는 걸 봤었죠. 그래서 얘네들의 개체수가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앞에 배웠던 거랑 연관지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가지 개체군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과서 178쪽을 보시면은,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표로, 어떤 쪽이 이득이냐, 아니면 손해냐, 아니면 이익도 해도 없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이제 표나 그래프로 이제 변환해서 나타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서로 다른 종 개체군 A와 B가 이렇게 근접해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그 영향을 나타낸 것인데 이때 플러스인 경우에 이익인 거 0이라고 나타낸 거는 이익도 해도 없는 경우, 마이너스는 피해를 입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고 봤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경쟁이 나오는데, 경쟁은 두 개체군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하기 때문에 둘 다 사실 피해를 입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와 나는 어떤 상호작용인지 이제 나와 있지 않은데, 자, 한쪽은 이득을 보고 있어요. 플러스 이익입니다. 근데 한쪽은 이익도 해도 없다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가는 뭘까요?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한쪽은 이득이지만 한쪽은 아무 영향이 없는 경우 우리가 편리공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는 편리공생을 나타낸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둘 다 이득이죠. 자, 둘 다 이득인 경우에는 뭐였어요? 상리공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가는 편리공생, 나는 상리공생이라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적용해가지고 얘네들 찾아줄 수 있고, 자, 그리고 마저 나와 있는 기생도 보시면은, 기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쪽은 이득을 입고 한쪽은 피해를 입는 경우라고 했죠. 자, 이때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개체군 A, B 둘 중에 어느 쪽이 기생생물이겠어요? 당연히 이득을 보는 쪽인 이 플러스 개체군 B가 기생생물이겠죠? 얘가 기생생물이고 그러면은 기생을 당하는 애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네,
우리가 숙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체군 A가 여기서 숙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포식과 피식도 당연히 포식자 입장에서는 먹이를 먹는 거니까 이득이죠. 그래서 이득을 보는 개체군 A가 포식자고, 그리고 마이너스 피식자 입장에서 잡아먹히는데 이익일 수가 없죠. 그래서 피해를 입는 쪽이 피식자다라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도 여러분이 배운 거를 적용해서 잘 해석을 해내시면 되고요. 자, 여기 그러면은 점점 나와 있는 거 보면 아까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랑 개체군 A, B를 다 찾아줬고, 마지막 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두 종의 따개비가 조간대에서 서로 서식 공간을 달리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호작용일까요? 자, 서식 공간을 서로 나눠서 사는 거니까 서식 공간 나누는 거 뭐라고 했어요? 예, 바로 분서라고 했죠. 그래서 분서의 예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표에 존재하지 않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그러면은 이 표에 집어넣는다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그거는 사실 분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서로 이제 아무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아무 영향이 없으면 둘 다 0이라고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서로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공간을 다 차지할 건데, 이제 먹이가 좀 한정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고 보면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어진 지문이나 환경이나 사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현상을 보시고 이게 피해를 입는가 아니면 아무 득도 해도 없는가, 요거를 이제 판단하셔서 0이다 마이너스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아까 이제 경쟁은 우리가 그래프를 봤었죠. 그래서 그 집신벌레, 애기 집신벌레랑 집신벌레 간의 그 경쟁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경쟁은 둘 다 일단 개체수가 일단 감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쪽이 완전히 이제 도태돼서 사라지는 경우는 우리가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그래서 경쟁 베타 원리, 베타 원리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옆에 오른쪽의 그래프처럼 경쟁이어도 경쟁 베타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둘 다 개체수가 줄어드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예시를 잘 보고 완전히 사라졌는가, 그러니까 경쟁 베타가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요거를 읽어내서 이 경쟁 그래프가 왼쪽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오른쪽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분서처럼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때그때 현상에 잘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분서도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둘 다 약간 이제 서식지나 이제 먹이에 의해서 한정된 그런 영향을 서로 받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 영향이 없는 원래 그래프 같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약간 보통 그렇게 애매한 경우는 문제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상리공생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까 얘네 둘 다 종 모두에게 이득이었죠. 그래서 둘 다 보면은 개체 수가 원래보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득이어서 얘네들은 서로가 없는 것보다 서로가 존재할 때 개체 수가 더 이렇게 증가한다. 그런 경우에는 상리공생 그래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편리공생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편리공생 그래프는 예를 들어 선생님 여기 단독서식 그래프에다가 나타낸다고 하면
한쪽 종은 아무 이득도 해도 없으니까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득도 해도 없는 쪽을 B종이라고 하면 얘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변화 없고, 그리고 한쪽은 이득을 얻으니까 한쪽은 원래보다 개체수가 좀 더 증가해서 이렇게 그래프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편리공생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게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식과 피식 그래프는 우리가 요 그래프 앞에 개체군의 변동 그래프에서 봤었죠. 그래서 서로 포식자와 피식자의 개체수의 증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변동하는 그래프가 나타나면 이게 이제 포식과 피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먼저 증가하는 게 피식자라고 했죠. 그래서 피식자가 증가하면 먹이가 증가하니까 포식자 증가하고 포식자 증가하니까 피식자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A종이 피식자에 해당이 되고 B종이 포식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에서 포식자, 피식자 찾는 방법도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 자연 환경 속에서는 이렇게 딱 단 두 종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포식과 피식 관계이면서 공생하기도 하고 분서하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복합적인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얘네들이 서로 이득을 보는지 해를 입는지 경쟁을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하는지 이제 요런 거를 잘 읽어내시면은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보시면은 다른 예시들도 막 이렇게 나오니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유형에 따라 어떤 예시가 있는지 그래서 그 예시들을 잘 매칭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군집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생태계의 다음 단원이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단원이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